못생겼지만 마음만은 착해, 가난하지만 정직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묘한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예쁜데 마음씨도 착해, 부자인데 정직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먼저 나왔던 말과는 다른 느낌이실 겁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한쪽이 모두 가져가 버려서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생겼지만 마음은 착해, 가난하지만 정직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을 심리학에서는 보상적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한 차원의 부족함을 다른 차원의 긍정으로 보상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적 고정관념은 심리학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공평하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현실의 불합리함을 외면하게 한다든지, 또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쉽게 그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보상적 고정관념에 관한 것입니다. 아빠, 요즘 드라마 보면서 느낀 건데 왜 항상 부잣집은 냉정하고 가난한 집은 따뜻하게 나올까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패턴이 보였구나. 사실 그게 우연이 아니란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보상적 고정관념이라고 부르지. 보상적 고정관념? 처음 듣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쪽이 부족한 걸 다른 쪽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생겼지만 마음은 착해, 가난하지만 정직해 같은 말 들어봤지? 아, 그런 말들이요. 못생겼다라는 부족한 면을 착하다라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시죠? 그래,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이런 말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다면서요?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요. 그래, 문제가 좀 있단다.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이 우리를 안심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공평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 부자가 다 가져가진 않았네, 가난한 사람은 착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럼 예쁜데 마음씨도 착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니? 한쪽이 다 가져갔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잖아. 맞아요. 그런 기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 궁금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두 가지나 있어요. 첫째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야. 사람들은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믿고 싶어 해. 사필귀정, 인과응보 같은 말도 다 그런 믿음에서 나온 거지. 착한 사람은 보상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다고 믿으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도록 만든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 아주 잘 이해했구나. 그럼 둘째도 설명해 주세요. 체계 정당화 이론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야. 설령 그게 나한테 불리해도 무질서한 세상보다는 지금 체계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질서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천재의 시스템을 통해 질서와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군요. 그럼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천재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단다. 문제는 그게 현실을 가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 세상이 공평하다면 피해자도 잘못이 있어야 맞으니까. 즉 그 사람도 무언가 잘못을 했을 거야 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지. 그건 심각하네요. 더 큰 문제는 사회 불평등을 못 보게 된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착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왜 그 사람이 가난한지,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안 보게 되거든.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를 비판적으로 봐야 해. 착한 가난뱅이 대 약한 부자라는 단순한 구도에 안주하지 말고 더 입체적인 이야기를 요구해야지. 실제 세상에는 착한 부자도 있고 나쁜 가난한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를 구분해야 해. 가난한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그 가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 가난의 원인이 뭔지, 시스템의 책임은 없는지 물어야 하는 거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지. 하지만 필요한 일이야. 송곳이라는 웹툰 알아? 거기 노무사가 이런 말을 해.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오. 무슨 뜻이에요? 이 약자가 무조건 착하고 강자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시시한 약자, 그러니까 별로 착하지도 않은 약자도 존재해. 하지만 그래도 불공평한 건 불공평한 거고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지. 아, 그렇게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네요. 결국 세상은 공평하다는 믿음에서 깨어나야 해. 그 믿음이 편하긴 하지만 실제 불평등을 못 보게 만들거든.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드라마 볼 때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거면 됐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첫걸음이니까. 그리고 기억해, 정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네. 아빠, 오늘 보상적 고정관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 도움이 되었다니 아빠도 기분이 좋구나. 보상적 고정관념이라는 안경을 벗고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도록 노력하거라. 네, 알았어요. 노력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해 주세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의상은 허용희님의 심리학을 만나 똑똑해졌다라는 책에 나오는 보상적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너나모였습니다.